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애고당 성남의 역사, 성남 경제의 발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경제 발전은 과거의 농경시대에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경시대의 우리 성남 지역은 농사를 짓던 그런 전통적인 농업사회였습니다. 특히 낙생과 판교 일대에는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어서 황금 들판이 늘 이루어져서 풍족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둔전리, 지금의 성남공항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은 조선시대의 군용토지로 사용이 됐었고 지금은 공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는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의 문화를 이어주었고 또 다양한 문화가 가장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성남 지역에 3개의 교회가 일찌감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년 넘은 교회 중에는 둔전교회, 그 다음에 둔전동 바로 옆에 있는 신곡교회,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지만은 세곡동교회, 이렇게 3개의 교회가 지금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그런 고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남 지역은 숯을 구워서 대궐에 납품하고 남한산성에 납품을 했던 그런 고장입니다. 이 숯은 바로 그 첨단 산업, 지금으로 치면 첨단 산업, 지금 현대의 기술로서 숯을 굽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옛날의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 숯 굽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숯을 활용을 해서 철을 다루고 도자기를 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광주 대단지 사업이 60년대 말에 이루어지고 나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남은 이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제1공단이 신흥동에 생기고 제2공단, 제3공단이 상대원동에 생기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 주민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보다는 단순한 경공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중심으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4차 산업과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냇물이 탄천인데요. 순내, 한문으로는 탄천이지만은 한글로는 순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주민들은 순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태평동 일대를 숫골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한문으로 이제 탄동이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고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숯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 숯의 용도는 철이라든지 금속을 재련할 때에 사용을 하고 난방으로도 사용하고 간장을 담그거나 할 때에 또는 무덤을 만들 때 이럴 때에 정수용 또는 냄새 제거용 그리고 습도 조절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철을 만들 때에는 1200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열을 발생하는 그 재료가 바로 숯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숯이 없으면 우수한 철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이 철을 만드는데 필수인 숯을 만들어서 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고 단단한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숯을 익어가는 여인의 모습인데요. 지금 숯을 구워가지고 쌀이가지로 이렇게 엮은 다음에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익어가는 건데요. 여기 무게가 약 30kg 정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성남 지역에서 전시에 대비해서 24,000석의 숯을 구워서 남한산성 성벽가에다가 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농사짓던 시대의 성남의 모습입니다. 단천의 상류 지방인데요. 이 구미동 일대에 가을에 이렇게 황금 들판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천에 대한 시를 중봉 조헌 선생이 지었는데요. 이분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 주변의 명승지 10군데를 손꼽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당 일대의 황금들판, 단천과 황금들판이었습니다. 성남의 경제발전은 1공단, 2공단, 3공단,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공단, 2공단은 1974년 9월 7일 날 준공이 돼서 그 당시 14만 명 이상이 성남 지역으로 입주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할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경제 생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공단과 2공단을 건설을 했던 겁니다. 삼형전자, 바이로트, 만년필, 대형 타이어 이런 공장들이 1공단에 있었고 2공단에는 삼립방, 파리바게뜨, 동양정밀, 에스콰이어 제화, 대한교과서 이런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제3공단은 1976년 11월 12일 날 준공이 되었고 1공단에 있던 삼형전자가 이전을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의 메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이 성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에도 중요한 그런 산업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 제1공단은 서울 불량주택철거 사업, 그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업이었죠. 그 사업을 할 때에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남시에서 직접 관할하다가 이제 공단관리단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업종은 섬유가 42.9%, 조립 금속업이 28.6%, 식품업이 21.4%. 이런 산업들, 주로 사람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대 공원에서 바라본 1공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이 비록 찢어져서 없어지기 직전에 다행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주 대단지 1공단 준공식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1공단의 모든 공장이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한때 법조단지와 상업용지 등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엇갈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주자 여기에 합의가 되었고 이제 성남시립박물관이 그 공원의 일부 면적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역사교육과 또 우리 성남의 문화 유적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 공원화 사업을 기공식을 작년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공간 꿈을 담아 시민의 품으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박물관을 짓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 제2공단은 첨단 산업 육성과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 생활 안정 여기에 목표를 두고 건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 인력 중심의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점차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22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2,589개 업체, 이산공단의 매출이 74만 8천 달러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는 이제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산업단지로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이 재정비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25년도에는 첨단 산업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하게 될 예정이고, 현재 국비 100억 원, 도비 10억 원, 시 예산 112억 원, 총 222억 원이 투입돼서 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2공단 기공식을 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고용 창출과 국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이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사업비가 5조 2,705억 원이 들어갔고요. 현재 그 지원 시설로는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 창조 경제 혁신센터, 글로벌 R&D 이런 지원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87.5조 원, 지금은 아마 더 올라서 거의 1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그 첨단 산업단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들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판타스틱 판교 이런 축제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첨단 산업 외에도 전통적인 산업으로 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민속 오일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모란 민속 오일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전에 올림픽 때라든지 성남 시승격 때 이럴 때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자생적인 생활력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도로 위에서 대원천 위에서 펼쳐지던 장터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바로 옆으로 옮겨져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장미선 4일과 9일에는 모란시장으로 이용이 되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민속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